20세기의 세르반테스로 불렸던 가르시아 마르케스. 그가 쓴 콜레라 시대의 사랑은 반세기 넘게 한 여자의 사랑을 갈망해온 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콜레라 시대의 사랑이라니 뭔가 의미심장하죠.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19세기 치명적인 전염병이었던 콜레라가 창궐하던 시대를 관통합니다. 청년 시절 한눈에 반한 페르미나 때문에 콜레라와 동일시될 만큼의 상사병을 앓던 아리사는 수많은 편지로 구애를 합니다. 그녀는 너무나 아름다웠고 매력적이었으며 보통 사람들과는 너무나 달라 보였다. 그래서 그는 그녀의 구두가 딱딱거리면서 돌길 위를 걸을 때 왜 아무도 자기처럼 정신을 잃지 않는지, 그녀의 베일에서 나오는 숨소리에 왜 아무도 가슴 설레지 않는지, 그녀의 따은 머리가 바람에 휘날리거나 손이 공중으로 날아오를 때 왜 모든 사람들이 사랑에 미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반대에 부딪힌 페르미나는 결국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죠. 상대는 당시 무섭게 창궐하던 콜레라를 퇴치해 큰 명성을 얻은 우르비노 박사였습니다. 가난한 우체국 전신 기사인 자신과는 비교도 안 되는 우르비노에게 절망감을 느낀 아리사는 그녀의 결혼 생활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세속적인 성공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70세를 훌쩍 넘긴 아리사는 51년 9개월 4일째 기다렸다는 듯 과부가 된 페르미나를 찾아가 오랜 세월 간직해온 사랑을 고백하죠. 과연 꺾이지 않는 이 사랑의 힘은 결실을 맺게 될까요? 네, 그 빛꽃고전 오늘 다룰 책은 마르케스의 콜레라 시대의 사랑입니다. 마르케스는 이제 그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또 백년의 고독이라는 작품으로 또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인데요. 오늘 이제 콜레라 시대 사랑은 러브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게 제목이 좀 수상한 데 느끼듯이 이 논란이 많이 될 사랑인데요. 뭐 저부터 좀 말씀드리면 저는 뭐 이 정도의 사랑을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볼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지독하게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다.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철학 전공하셨고 고전문학 전공하셨으니까 과연 이 작품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한마디로 규정해 주시면서 시작해 보죠. 재밌었어요. 그냥 재밌게 읽었는데 근데 그게 낭만적인 사랑인가 싶어요. 그리고 그 낭만적인 사랑인가 싶기도 하고 과연 그 낭만적인 사랑의 그 어떤 힘, 동기 이런 게 개연성이 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공감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이제 소설가였다면 이런 소설을 쓰지는 않았을 것 같다. 철학 전공자라 너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닌가? 죽음 앞에서 가장 내놓을 수 있는 인간의 무기가 뭐냐? 죽음 앞에선, 그러니까 죽음을 바로 앞둔 그 사람들한테 내놓을 수 있는 무기가 뭐냐? 손자, 손녀, 자식일까? 그 사람 개인한테 가면 그럴 때는 그래도 그 첫사랑이든 기억 속의 사랑이든 나이 들은 사랑이든 그 힘이 자기가 가질 수 있는 힘이 아닌가. 그 점에서는 감히 건방지게 죽음 앞에 대드는 그 점에서 난 낭만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50년 넘어서 기다렸던 사랑을 쟁취했다, 이루었다 하면 낭만스러운데 동의하는데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남자 주인공이 보였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상당히 뭐 카사노바적으로 삶을 살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순수한 사랑과는 좀 거리가 있어 그런 것 같은데 선생님 이제 그게 영향을 끼친 건가요? 선생님 보실 때 이게 낭만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낭만주의적이라고 좀 보기 어려운 이유가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젊은 시절에 만나는 그 장면을 보면 내가 이제 편지 몇 번 주고 받았는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 연애를 처음 해보는 사람들이니까 편지 몇 번을 주고 받고 바로 이제 사랑을 결혼을 약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당연히 반대하죠. 그러니까 저 같아도 이제 반대.
그래서 이제 그 다사를 데리고 이제 그 아버지가 그 피신을 가는데 그래서 두 사람이 그래도 계속 연락을 하고 또 사랑이 이제 더 불타오르지. 그러니까 이제 다사가 이게 성질이 보통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누가 반대하면은 더 불타오르는 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다사뿐만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젊은 청춘이 사랑에 그렇지. 빠지면 네. 누가 반대하면 그 기름 붓는 격이잖아요. 그렇지. 예. 그래서 뭐 더 사랑이 뜨거워질 것 같았는데 실제로 이제 만나 보니까 그 다사도 자기가 머릿속에 그린 그 아리사의 모습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깨지죠. 그러니까 실제로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제 그게 50년 동안 그 간다는 게 그 사랑이 간다는 게 사실 잘 납득이 안 되고. 진 선생님 얘기 듣다가 그 노렌스 차텔에 부리는 사랑 얘기가 떠나는데 마지막에 가면 그 얘기 나와요. 이 클래스를 극복할 수 있겠냐니까 클래스는 안 된다고. 너고 나고 사랑은 해도 그 점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힘이 사실은 이 어떤 힘들을 갖고 있느냐 죽음에 맞서는 힘도 가지고 있고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 같지만 정치를 막 할 수 있는 것 같고 현실은 정치 눌려서 신분에 눌려서 이렇게 살지만 그런 점에서 그걸 끝까지 가지고 있는 그 점에서는 굉장히 이 낭만적인 대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사랑을 느낄 때는 아무런 조건 없이 한눈에 반해서 사랑을 하게 되고 뭐 세레나데도 하게 되고 그러지만 다사가 정작 결혼할 때는 사회적 지위를 보고 결혼하는 거고 다사의 남편도 사실은 그럼 진정 사랑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아이를 낳고 나서 다사는 남편보다는 거의 아이들에게 전적인 사랑을 베푸게 되고 그러면 보게 되면 이 두 사람은 다른 사람과 관계 맺을 땐 사랑의 관계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는 맺어지냐 또 끊어지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랑으로는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두 사람이 한 사람은 결혼했지만 진정한 사랑으로 부부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한 사람은 바람둥이지만 어떤 누구도 진정을 사랑하지 않는데 둘이 만나면 사랑은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낭만성은 분명히 있다. 이런 측면이 좀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채틀레이브인 사랑 얘기하면서 이제 계급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말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그 사실은 이 계급을 표현해주는 이제 그 어떤 장치 같은 게 네. 그 냄새, 네. 냄새가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인종, 계급. 그 냄새에 관한 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 도시에 좀 하층민과 관련된 그 냄새들이 있습니다. 막 썩어가는 냄새. 사실 그게 콜레라의 원상이었다는 말이 나오니까요. 그 아주 견디기 힘든 냄새, 악취 뭐 이런 게 있는가 하면 아주 쾌적하고 향긋하고 그 아주 그런 좋은 냄새 같은 게 있고, 또 하나 이제 흥미로운 그 냄새에 관한 얘기 중에 좀 대목이 우르비노가 바람을 피잖아요. 중간에 우르비노가 바람을 좀 피는데 찌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람도 좀 과감하게 피우지도 못하고. 약간 찌질한 그 굉장히 소심한 그 바람을 피는데 그거를 다사가 알아차리는 그 대목이 냄새로 알아차리잖아요. 흑인 여성이었죠, 상대방이. 예. 근데 그 표현 자체가 아주 재밌는 게 이 다사가 그 뭔가 냄새가 난다. 옷에서 남편 옷에서 그러면서 그 다사가 얘기하는 게 흑인 냄새 이런 흑인 냄새. 이게 참 그 아주 그 상징적인 그 표현인 것 같아요. 흑인 냄새, 또 인종적인 차별 그런 것이 좀 냄새로 표현되는 것 같아서 저는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오늘 그러면 봉준호의 기생충은 그 콜레라 시대의 사랑에서 차용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도 되나? 좀 약간 그 좀 제가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안 봐서 참 뭐 말 못하겠어요. 근데 후각을 가지고 인간을 평가하고 이렇게 계급화돼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한 측면들은 뭐 이 작품에 그 분명히 있죠. 그리고 나는 그게 흥미 있다고 봐요. 그 썩어가는 것들, 썩어가는 것들. 콜레라 시대니까. 네. 썩어가는 것들, 그리고 그 썩어가는 것들을 끊임없이 썩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 시도의
막 몸부림이 이제 아리사로 대표되는 인물의 엽색 형각, 행각, 뭐 성적 그 이 편력 뭐 이런 거라고 봐요. 근데 그 사랑이 그렇게 뭐 바람직하고 뭐 그런 건 없어요. 이 그냥 새로운 얘기라고. 관계를 철학적으로도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 철학적으로도 분석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정신분석적인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르케스 자신이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걸 우리가 정신분석적으로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가령 이 아리사에게 다사라고 하는 이 여인은 좀 그 구원의 대상이지만 이게 다가갈 수 없는 그 존재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정신분석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실제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실제. 이게 락강의 정신분석하면. 근데 이 아리사가 다사를 연모하고 계속 50년 동안 마음에 품으면서도 600번이 넘는 그 연애를 또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연애를 하면서도 그때그때 이제 그 여인들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진심으로 이제 사랑을 하는데, 근데 아리사는 이 다사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분석에서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상상적 대체물. 그러니까 이룰 수 없는 어떤 구원의 그 여인을 대체하기 위한 그 상상적 대체물들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상당히 정신분석적인 어떤 그 해석도 가능하겠다 좀 싶었습니다. 이 작품에서 우리가 이제 등한시하면 안 되는 게 그 아리사의 사랑 얘기잖아요. 네. 우리가 그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일 재밌는 거는 사랑에 좌절하고 이제 그 고향을 떠나갈 때 밤에 한 여인한테 강제로 이제 동정을 잊게 되는데, 그때 비로소 깨닫는 거잖아요. 사랑 없이도 육체적 관계가 가능하다는 거. 그런데 이제 다사하고 노년의 사랑이 이루어졌을 때 나는 동정을 지켰다고 얘기하고, 그럼 도대체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와중에서 개인적인 성과, 성취, 그 사회적 성공을 통해서 또 자기의 사랑을 쟁취하려고 하고, 요런 그 사랑을 이루려는 그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이 그 서양 카톨릭의 좀 묘한 부분이에요. 막달라하고 마리아가 섞여 있는, 몸은 막달라지만 마음은 마리아가 섞여 있는 그 마리아의 그 동정의 마음. 그래서 구원 가능성이 있고 난 너한테 얼마든지. 얼마나 편한 논리야 이게. 마음은 너를 했지만 이 몸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조절 범위, 내 제어 범위, 그 나오는 게 중에 자제란 말이 많이 나와요. 내 자제 범위 안에, 컨트롤 범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좀 뭐라고 할까? 이 중남미 문학, 또 아마 마르케스 그 문학의 좀 특징인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유럽적인 사고 방식하고 확실히 다른 점이 있고, 그래서 아리사와 다사의 그 노년의 마지막에 이 결합이라고 하는 게 그런 점에서 보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그렇죠. 그런 결말이고 좀 장치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콜레라 시대라고 말한 것은 이게 이들이 노년이고 죽음이고 파국이 늘 병행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들의 사랑의 성취는 곧 죽음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배는 계속 떠다닐 수가 없죠. 결국은 돈도 떨어질 거고 장작도 떨어질 거고 이들의 수명도 끝이 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게 이제 콜레라 시대라는 제목을 붙잡고 읽으면 사랑과 죽음, 그러니까 죽음 앞에 또는 파국의 앞에서 겨우 이뤄낸 사랑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에 그 콜레라 그 깃발, 노란 깃발 걷는 거 결국은 이제 마지막으로는 배에서 늘 떨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육지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아리사하고 이 다사 사랑은 이 지상에서는 또 발을 디딜 수 없는 뭐 그런 사랑이겠죠. 우리가 이제 이 작품 한 마디씩 정의해보고 이제 옛날에 뭐 이렇게 영화에 별 5개 주고 막 이랬잖아요. 우리가 책카피 몇 개 줄 것인가 한번 그 가이드를 줘보자는 건데요. 저는 뭐 겨우 도달한 사랑의 끝이 죽음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애잔한 낭만성의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 저는 책갈피 5개 드려서
한번 그 한 남자의 굉장히 문제적인 사랑 얘기를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진 교수님은 어떻게? 아유, 후하게 주시네. 저는 한 3개, 아하. 책갈피 3개 주고, 그러니까 재미있긴 한데 별로 이렇게 설득력은 없는 그런 이제 사랑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 아리사와 다사의 이 사랑 이야기라는 게 저로서는 끝까지 그렇게 크게 끌리지 않는 이 설득 철학하지 않는 사랑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철학하는 사랑이었으면 그런 점에서 이제 한 3개. 원래는 2개 줬다가 얘기하다가 3개로 들었고 4개로 들릴게요. 그 말 했던 게 제일 인상적이에요. 무미한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 평생을 고생하다가 그냥 가는데 그래서 나는 그래도 순수하게 저 다사는 만나고 가지 않느냐. 니네들 그런 거 있냐. 흥미롭게 봤습니다. 하여튼 노년의 사랑을 다룬 우리 문학에 좀 보기 힘든 그런 사랑 이야기도 하니까 그 집안에 먼지 묻은 돋보기 닦고 한번 이 소설 읽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 다 마치겠습니다.